안녕하세요. 보고채널의 찬입니다. 네, 오늘도 법무법인 진성의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편 정도 소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고반장님이 한 편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일단 2건인데요. 한 분은 본인, 그리고 한 분은 배우자 분이십니다. 네, 같은 종신보험이시고요. 네, K땡 국민의 평생 플러스 종신보험 2라는 상품에 가입하셨고요. 본인이신 박땡땡 의뢰인님은 총 납입했던 보험료는 135만 원가량 되셨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분께서는 130만 원가량의 총 납입 보험료를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다 해지환급이 거의 없으셨죠? 그러네요. 저렇게 낮은 해지환급금은 처음 보는데요. 거의 없네요.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네요. 와, 정말 없네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금액을 보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보험료가 거의 손해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0원 단위가 빠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691원, 1,820원. 1820원. 해지 환급금이 1800. 와. 네, 어떻게 됐든 간에 139만원, 135만원 가량을, 환급 받으셨습니다. 네, 이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 이율보다 높고, 추가 납입하면 2배로 적립되어,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중도 인출되고 나중에는 적립금 다 빼고 자녀에게 물려줘도 가입한 시점 현재 금리로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저축보험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이었다고 하네요. 예, 네. 참 그놈의 은행의 예금 적금 얘기는 정말 그만 좀 듣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종신보험 불안정 판매에 빠지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과 이 종신보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불이되는 이율 자체가 낮긴 하지만 언제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은행과 이 종신보험을 비교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납입하면 2배로 적립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설계사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까지는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이분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박땡땡 의뢰인이시라는 분이시고 2건 다 계약자는 이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건은 피보험자가 본인, 한 건은 배우자가 피보험자, 이렇게 해서 2건을 가입하셨는데 순수 그냥 종신보험이셨어요. 특약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 박땡땡 의뢰인은 2,9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2,4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설계서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김땡땡 강사, 말하긴 좀 그런데, 2019년 12월경 김땡땡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춘천 소재의 모 웨딩홀에 방문하였고, 위 강의 이후에 진행되었던 귀사의 모집인, 이렇게 좀 복잡해지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종신보험을 목돈 만들기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들을 했습니다. 네. 보험을 이제 가입하면서 이제 받은 문자 내용인데 문자 내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뭘 주겠다. 그래서 경품을 제공하면서 이 보험들 가입을 종용한 거죠. 이 설계사가. 그리고 이분도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을 결국은 2.7% 최저 보증이 된다.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세금 혜택이 있다. 추가 납입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결국은 돈말 아닙니다. 종신보험으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험료를 냈을 때 얼마만큼 지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이득이 얼마만큼 생긴다. 이자가 얼마만큼 발생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장표를 제공했었고요. 국내 최고 금리 2.7%. 금리가 하락해도 2.7% 최저보증, 추가 납입도 평생 2.7% 최저보증, 납입금액 상관없이 5년 후 5% 추가 적립. 금융시비번호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유인물도 제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이게 브리핑 영업이라고 해요. 보통 회사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근무지를 찾아오기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강의를 앞세워서 특히 유명한 강사들, 이 브리핑 영업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강사는 한 명이에요. 앉아서 듣는 대중들은 많아요. 많을 때는 몇백 명도 봤어요. 수백 명을 앉혀놓고 1대 다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대1로 진행을 하더라도 상품 설명을 온전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1대 다식으로 강의식으로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그냥 설명인 거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인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불안정 판매가 발생하는
영업 형태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렇게 브리핑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험 계약들이 불안정 판매가 많으니 이것도 좀 강력하게 제재 주면 좋은데 팔지 말아라. 권고 정도? 이렇게 영업하지 말아라. 권고 정도. 브리핑 영업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가입한 상품이 저축보험을 알고 있다면 한 번 정도 본인들의 증권 확인해 보시고 콜센터에도 물어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정말 저축보험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이 종신보험의 불안정 판매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가서 브리핑을 하는 보험사들이 KB생명, KDB생명, 농협생명, DGB생명 이렇게 은행계 이름을 쓰는 보험사들이 특히 이렇게 브리핑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쪽에 임원급들 되겠죠. 사원을 통해서 이 강의 잡지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만약에 한 그 기업의 회사의 임원을 알아요. 그러면 나 이거 강의할 수 있게끔 시간 마련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계약되는 게 있으면 페이백 해주겠다. 예, 충분히 가능한 예측 아닙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회사의 임원 입장에서도 득이 안 되는데 굳이 회사 일하기도 바쁜데 뭐 그게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보험 강의 시간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할애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뭐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제 생각이. 보험을 가입하고 2년 된 시점에 본인의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걸 알고 예.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예, 맞아요. 하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은 2년 된 시점에서 약간 자유입출금 그거를 계기로 또 이렇게 그쵸. 종신보험 가입한 걸 알게 되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보험료를 매달 냈어요. 2년 동안. 2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뺐을 수 있다.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찾아 쓰려고 콜센터에 전화해 본 거죠. 그랬더니 없는 거죠. 왜냐면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중요한 건 찾을 수 있는 돈은 해지한 것금의 통상 몇 프로예요. 뭐 중도인출 같은 경우는 50%, 뭐 약관대출 같은 경우는 뭐 70%,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해지한급도 다 못 찾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해지한급도 없잖아요. 1825원, 뭐 600 몇 원 이랬으니까 찾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잘못 알고 가입했구나.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셨던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계약 상태를 그 서면에 넣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정상 유지되는 계약이냐, 실효된 계약이냐, 보험이 해지된 계약이냐. 이분들은 잘못된 걸 알고 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보험료 납입을 안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보고 채널이 저희가 딱 2년 됐어요. 그렇죠. 예, 재작년 10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뭐 많은 것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것을 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내가 잘못 알고 가입했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은 만들어주지 않았나. 뭐 그 포션이 크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래도 작게나마 노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